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듀의 송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측량 및 지형관 정보 기사 시험 실기 내역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2024년도 내역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수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업 교재는 예문사에서 출판된 패스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실기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수험 대비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그래도 자격증 시험 대비해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교재고요. 제가 2002년도에 이 교재를 처음에 출판할 때 집필자로 또 제가 참석을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외업은 자격 2차 시험은 필답형하고 작업형 두 단계로 나눠지죠. 배점은 필답형이 60점이고 작업형이 40점이죠. 자, 필답형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업형은 이제 40점인데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떨어지는 수험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필답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20점에서 30점 정도를 맞는 경우죠. 그러니까 30점을 득점했다고 치면 작업형에서 3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형에서 30점 이상을 맞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점 맞는 사람도 많으니까 필답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을 하게 되면 작업형에서 큰 부담을 하지 않고 부담 없이 무난하게 작업형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필답형에서 20에서 30 정도를 맞으면 작업형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작업형을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레벨이라든지 토탈 스테이션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필답형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놓은 상태에서 작업형을 치르는 것이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다. 그럼 필답형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즉 관측값 해석과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 그러니까 기준점 측량이라 하면 삼각, 다각, 수준 측량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 측량 쪽에서는 면체적과 노선 측량, 그다음에 GNSS, 그다음에 GIS하고 사진 측량.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어떤 파트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필답형에서는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배점은 10점짜리와 5점짜리로 나눠지는데 보통 관측값 해석이라든지 다각 측량이라든지 노선 측량에서 나오는 배점들은 10점짜리의 배점이 주로 많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5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관측값 해석, 체값 구하고 평균 제곱번호차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각 측량. 다각 측량에서는 트래버스죠. 결합 트래버스, 폐합 트래버스, 개방 트래버스와 관련된 문제들. 수준 측량에서는 대체적으로 야장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죠. 자, 노선 측량에서는 어떤 것들이에요? 노선 측량에서는 주로 한때 많이 나왔던 문제 평각설치법. 최근에 2024년도에서는 클로소이드 곡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GNSS에서는 원리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원리라든지 오차와 관련된 부분들 정리하시고 라인엑스 파일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살인 측량 및 GIS 관련된 문제들은 5점 정도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업형은 여러분들이 토탈 스테이션 20점과 레벨 20점에서 총 4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탈을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레벨을 빵점을 맞으면 작업형에서 점수를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레벨은 만점을 맞았는데 토탈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역시 작업형에서 점수를 0점 처리를 하게 돼요. 이 토탈 스테이션과 레벨과 관련된 그 작업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지적에도 유튜브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탈 스테이션과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점검하시면 되고요. 어느 분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작업형은 유튜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과정을 알려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레벨이라든지 토탈 스테이션을 세워서 관측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기계를 세우고 그 기계에 대한 토탈 스테이션이라든지 레벨에 대한 조작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만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연습하면 안 됩니다. 꼭 기계를 설치해보고 직접적으로 측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적에도에서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인을 통해서도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기타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루트는 다양해요.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모두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각 측량 쪽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요. 만약에 삼각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망조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망조정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편신 관측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관측학 해석에서 2문제, 총론하고 관측학 해석에서 2문제, 2회차 때는 1문제, 3회차 때는 1문제인데 이 관측값 해석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최하값을 구하고 평균 제곱권 오차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각 측량에서는 꾸준하게 시험에 빠짐없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노선 측량에서도 빠짐없이 문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측값 해석이라든지 다각 측량이라든지 노선 측량 여기에서 30점의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갑니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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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5점짜리들이에요. 5점. 그 다음에 GNSS에서 한 문항씩 나왔고요. 사진 측량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고 GIS에서 배점이 좀 크네요. 2문제, 3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총론 및 관측값 해석에서 1회차 때 2문제가 나왔는데 총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직각좌표. 이 직각좌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즉 가산 수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죠? 가산 수치와 원점에 대한 경도와 위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상 평균 제곱권 오차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죠. 특히나 수륜 측량. 수륜 측량 관련돼서 어떤 P점의 표고를 구할 때 A점으로부터 B점으로부터 C점으로부터 P점의 표고를 구하고자 할 때 최하값을 구하고 그 최하값과 관측값을 통해서 평균 제곱권 오차를 구하는 문제. 항상 단골이죠. 배점이 10점이죠. 삼각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 다각 측량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다각 측량에서 한 문제는 어떤 거냐? 폐압 트래버스 조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래버스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합 트래버스 가장 출제 빈도 높고요. 2번째 폐압, 3번째 개방. 2024년도에는 결합과 폐압과
개방이 모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1회차 때는 폐압 트래버스 조정에서 10점 문제가 나왔고요. 자, 수능 측량에서 한 문항이 나왔는데 기고식 야장이 주어지고 야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기고식 야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2차 시험, 그죠? 작업형에서도 역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난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요. 면체적에서 나오지 않고 노선 측량에서 계속적으로 평각 설치법이 시험에 나오다가 2024년도 1회차 때는 클로소이드 곡선이 시험에 나왔어요. 배점이 10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기출이 안 됐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를 좀 득점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좀 많았고요. GNSS에서는 파장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뭐 파장 람다는 F분의 V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사진 측량에서는 영상 이동 보정 장치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 그 GIS에서는 용어 문제와 디졸브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60점 중에 클로스드 곡선도 과거에 기출이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60점 중에 대체적으로 최근에 어떠한 3년 정도의 4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봤을 때 50점 정도는 기존의 무엇하고 기출 문제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측량 및 지원구간 정보 기사 자격증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내업에서 4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다만 문제를 풀 때 눈으로만 풀지 말자 이거죠. 꼭 손으로 풀어보고 계산식도 써보고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풀지 말고 연필을 볼펜을 통해서 식도 써보고 계산기도 눌러보고 원리도 좀 파악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회차를 한번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관측값 해석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죠. 역시 최화값을 구하는 문제. 최화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하는 문제로서 기존에 기출된 문제와 거의 동일하고요. 삼각은 안 나왔고 다각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2회차 때는 개방 트래버스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등고선 이렇게 그려지고 개방 트래버스니까 요 방위각이라든지 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배점은 10점이고요. 면체적에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고요. 노선 측량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곡선 설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면체적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면체적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등고선을 이용한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저수량 구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마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단면 평균법을 통해서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GNSS에서는 라인X 파일이 주어지고 안테나의 좌표라든지 에포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사진 측량에서는 GSD 구하는 거죠. 지상 표본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GIS에서 세 문제 나왔죠. 보관법에 대한 거, 유니온, 위상구축에서 총 15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평균 제곱근 오차, 트래버스, 노선 측량에서 가장 큰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상구축에 대한 문제가 신규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때 유니온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유니온을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새로운 어떤 형태로서 유니온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자,
2024년도 2회차도요. 결과적으로 50점 이상은 기존에 기출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업을 공부를 잘 했다면 40점 이상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보세요. 평균 제곱권 오차, 개방 트래버스, 장애물이 있었을 때 고소술제 이거 3개만 맞춰 3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수량 산정, 라인X, 지상 표본거리, 보관법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점 이상은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형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로 보는 거고요. 3회차를 한번 보게 되면 역시 관측값 해석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죠. 역시 최하값을 구하고 평균 제곱권 오차를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삼각에서 나오지 않고 다각에서는 결합 트래버스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다음에 위치 변화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수준 면체적에서 나오지 않고 노선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클로스드 곡선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GNSS에서 한 문항 정표고 구하는 거 간단한 계산 문제고요. 사진 측량에서 연결점과 결합점의 선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거의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GIS에서 세 문항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것은 벡터를 의미하느냐 레지스터를 의미하느냐. 그다음에 중첩 분석 아이덴티티가 나왔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1회차 때 나왔던 유니온의 어떠한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3회차 시험에 있어서는 클로소이드 곡선 자체가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풀어보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연결점과 결합점의 선점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버리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하고 인터셉트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1회차 때 동일한 문제에서 유니온을 아이덴티티로 변경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20점 정도가 버린다고 치더라도 40점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내업에서는 40점 이상을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도 내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회차, 2회차, 3회차를 봤을 때 문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측량 및 지용공간 정보 기사시험 내업에서의 패턴은 24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의 문제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23년도를 분석을 해보면 1회차, 2회차, 3회차의 문제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2025년도에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봤을 때 크게 아마 다르지 않게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서 40점 이상 정도는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한 문항 정도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지 기존에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4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보지. 그렇게 돼버리면 공부 자체에 어떠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지 이걸 시간을 무한정으로 두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놓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 및 지용공간 정보 기사 실기시험에 대한 필답형과 작업형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